사과 체외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봄철 저온 피해, 조기낙과 우박, 그리고 기나긴 장마, 거기에 엄청난 양의 강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남원 지역만 해도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현재 내린 강우량이 약 850mm가 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7월은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20일 동안 내린 강우량이 약 580mm가 약간 넘는 굉장히 많은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즉 금년 6월하고 7월 두 달 동안 내린 강수량이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내려서 전국에 많은 수해도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인명피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과원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또 이제 토양이 너무 과습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전국에서 또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지금 비를 맞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 즉 2022년에 비해서 지금 생산 예상량은 전년에 비해서 약 17.3% 정도 부족한 5만 6천 톤, 약 한 56만 톤 정도 생산될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 그 기상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남아있는 태풍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년의 생산 예상량은 전년에 비해서 한 많게는 20% 이상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또 땅이 마를 시간 없이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과밭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과원은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사과원에서 지금 일소 피해가, 즉 과일에도 일부 일소 피해가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2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엽소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엽소 현상 발생이 되는 그런 과원들의 특성을 보면 배수가 잘 안 되는 과원, 즉 늘 뿌리가 과습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는 이 뿌리가 활력이 떨어지고 또 새뿌리 발생량도 적어지고, 그래서 아마 비가 그치고 잠깐이라도 날씨가 좀 갠 그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온도가 상승되고 그런 상황에서 엽소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엽소 현상이 발생이 되면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상당히 조급해 하시죠. 그리고 뭔가 어떤 처리를 해야만이 사과나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무리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양관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재를 살포를 해서 병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잎이 어떤 영향이 됐건 장애를 받으면 우리가 물론 영양관리도 필요하고 또 약재 살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영양관리 하실 때에도 어떤 영양관리를 할 것이고, 또 약재를 살포를 한다면 어떤 약재를 살포를 해야 피해가 적게 발생이 되고 잎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살포하는 그런 약재나 또는 영양관리 이런 물질들을 좀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런 습해에 의해서 이런 엽소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일단 잎의 기능을 좀 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상당히 심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질소 성분하고 마그네슘 성분 이런 정도를 옆면살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피해가 좀 약간 경미하다 싶으면
굳이 뭐 질소 성분을 넣지 않고 그냥 마그네슘 성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능을, 유래 기능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약재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어떤 장애가 발생이 되면 많은 농업인들께서는 뭐 침투성이 강한 이런 약재를 선택해서 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침투성이 강한 이런 치료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 이분 오히려 더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엽소현상 이런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침투성이 강한 약재보다는 보호 성격이 강한 그런 보호살균제를 살포해 주시는 것이 이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또 보호살균제는 양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약흔이 많이 남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햇볕이나 이런 것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엽소 현상이 나타난 그런 과원에서는 침투성 약제보다는 뭐 다이세늄 45나 이런 보호살균제를 살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이 이런 견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엽소 현상이 발생이 되면 뭐 증상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고 또는 약하고 여러 증상에 따라서 뭐 황산마그네슘 한 3 내지 5kg 요소는 피해 증상이 경미하면 굳이 질소 성분은 공급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좀 엽소 현상 증상이 좀 심하게 발생이 된 과원은 황산마그네슘 한 3 내지 5kg하고 그다음에 요소 한 1 내지 1.5kg 이 정도 혼용해서 다이세늄 45나 이런 보호살균제 혼용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일의 기능도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피해 증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즉 확산되는 것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소 현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수 대책입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또 이제 사전에 충분히 금년에 비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좀 배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과원 관리를 했다면 엽소 현상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상황을 보면 이제 엽소 현상이 발생된 과원하고 발생되지 않은 과원하고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토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엽소 현상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 이런 토양에서는 엽소 현상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거나 발생이 되더라도 아주 경미한 그런 정도 엽소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질, 즉 뭐 점토 함량이 높은 토양이나 이런 데에서는 배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엽소 현상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한 나무에서 전체 잎수의 뭐 한 30%까지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금년에 워낙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2차 생장 뭐 또는 이런 강한 발육기나 이런 것들이 생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장을 하기 때문에 수관 내부가 좀 복잡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관 내부가 복잡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과원들이 특히 엽소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품종은 지금 5개로 지금 요약될 수가 있겠는데요. 후지, 홍로, 아리수, 골드, 시나노 골드, 가몽 이렇게 5품종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 후지계통 품종에서 엽소 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과원은 이제 홍로하고 후지하고 같이 재배하는 과원인데 촬영 전에 한번 쭉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은 후지가 됐건 홍로가 됐건 엽소 현상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원은 뭐 처음에 과원 만들 때 두둑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고 또 여기는 원래 논토양이었는데 두둑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그래서 배수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거나 그러지 않고
배수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과원을 새로 조성을 하시든 아니면 기존 과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농가들께서는 아마 금년에 이런 엽서 현상 피해를 좀 많이 받은 그런 경우라면 뭐 올 가을이라도 특별하게 좀 대책을 조금 더 확고히 수립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과원을 조성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과원을 만드실 때 두둑을 좀 높게 형성을 해서 표면 배수가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이렇게 과원을 다니다 보면 수관 하부에 뭐 풀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차광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수관 하부의 잡초 발생 예방을 위해서 차광망 같은 걸 씌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해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이렇게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또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해에 이 수관 하부에 풀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차광망을 피복을 해서 잡초 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관리를 하는 과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새뿌리들이 전부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토양 수분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토양적인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면은 뿌리들은 지표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산소를 찾아서. 그런데 뿌리가 올라오는 것은 좋지만은 비가 그치고 이제 건조한 날씨 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뿌리가 많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습해도 받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건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이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관 하부 쪽만큼은 가급적이면 풀도 좀 수시로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피복물이 있다면 그것도 걷어서 뿌리가 지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아마 수채를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목 관리 하시는 분들이 수관 하부 풀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목보다는 유목에서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목을 관리하는 분들일수록 수관 하부의 풀은 반드시 좀 조기에 제거를 해서 뿌리가 지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건강한 수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